(1978년) 문을 연 동마산시장이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상인들은 지난해부터 시장에 제기된 다량의 민원과 과도한 행정처분 때문이라고 하는데 속사정을 들어봤습니다. 거제 지역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을 두고 거제시와 추진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집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갈등은 장기화할 조짐입니다. 9일 오전 고성군 동해면의 한 조선소에서 123톤 선박블록 구조물에 노동자 2명이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유압기가 오작동하면서 구조물이 한쪽으로 쏠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1978년 문을 연 동마산시장이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상인들은 지난해부터 시장에 제기된 다량의 민원과 과도한 행정처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 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자에 앉은 사람들이 삭발을 합니다. 동마산시장 상인들입니다. 지난해부터 제기된 다량의 민원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에 반발하는 겁니다. 동마산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도로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80여 건의 민원이 관할구청에 접수됐습니다. 인근 10배 이상 규모가 큰 마산어 시장이 최근 3년 동안 한 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은 것과 대조적입니다. 상인들은 쏟아지는 민원에 대응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민원이 갑자기 과다하게 70개, 80개 들어오다 보니까 방안도 찾지 못하고 대처를 하라니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상인들은 매일매일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게도 지금 5군데 정도는 문을 닫고. 시장 안 식당가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가게가 좁은 탓에 조리대와 냉장고 등을 가게 밖에 두고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민원을 접수한 마산해영구청이 최근 조사에 나서 식당 20여 곳에 불법 시설물 철거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상인들은 위법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장사하는 사람들의 살 길도 찾아달라고 하소연합니다. 이것도 들어가라, 하덕도 들어가라, 냉장고도 들어가라. 다 들어가면은 내 평도 안 된데 들어가 우리는 손님을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마산해영구청은 상인들의 어려운 상황은 이해하지만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민원인이 제기한 위법 행위가 사실이기 때문에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전통시장 현실에 만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개별 법령들을 완화를 한다든지 특별하게 어떤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해서 어떤 그 전통시장 특성에 맞는 어떤 그런 시설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전통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이 추진되더라도 실제 적용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상황. 이달 말 행정처분을 앞둔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거제 지역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을 두고 거제시와 추진위원회 간 갈등 소식 전해드렸었죠. 건립된 노동자상은 아직도 거제시청에 세워진 차량이 놓인 채 추진위는 설치를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왜 이걸 막느냐 하는 게, 이 막는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에요. 민족성을 상실한, 그 민족을 배신한 사람들. 착잡한 심정으로 노동자상을 바라보는 94살의 구현철 할아버지. 일제강점기 당시 악명 높은 군함도, 즉 일본 나가사키의 하시마 섬에서 살면서 목격한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현실은 말할 수 없이 비참했다고 말합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일본 수사인데 잡혀가지고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삶이 말이지 너무
참 비참했습니다. 이 다단방이 얼마나 삐졌는지 밟았는지 문제가 푹 날 정도로 이런 처참한 환경에서 사는 걸 내가 봤습니다. 하지만 구 씨를 분노하게 한 건 따로 있습니다. 시민들의 모금으로 만들어진 노동자상이 놓을 자리를 찾지 못한 채 10여일째 거제시청 주차장에서 시청사만 바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제강제징용 노동자상 거제 건립추진위원회는 거제시가 무책임하다며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빨리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역사를 우리 지역에서 기억하고 증명하는 것은 우리 사회 모두가 나서야 할 사안입니다. 거제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취하지는 못할 망정 더 이상 무대응 시간 끌기로 방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앞서 두 차례 열린 거제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일제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추진위원회와 거제시 간의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갈 곳 잃은 노동자상만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9일 오전 8시 40분쯤 고성군 동해면의 한 조선소에서 123톤급의 선박 블록 구조물에 노동자 2명이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노동자 1명과 30대 캄보디아 국적 노동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이들은 약 2m 높이에서 유압기로 수평을 맞추는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유압기가 오작동하면서 구조물이 한쪽으로 쏠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최근 진주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행정실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강요한 것을 두고 이른바 갑질이라며 경남교육노조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경남교육노조는 9일 경남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안전은 감독직인 학교장이 책임져야 하고 전체 감독직도 학교장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학교장의 행태는 직무 권한을 일방적으로 행사한 갑질이라며 경남도 교육청에 행정지도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교육청은 규정에 따라 선임 사실 신고 등 관련 의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해당 학교가 조속히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진주교육지원청과 사안 조사 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상남도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경남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는 제21대 국회 개원에 앞서 경남도와 당선인들이 도정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관계를 찾고자 마련됐습니다. 박안수 경남도지사는 도민과 경남도를 위해 지역 현안 논의 및 법 제정 등 다양한 방면에서 함께 발맞춰 갈 수 있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특히 경남도는 이날 의원들에게 도내 주요 현안인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과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등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남 민예총 거제지부가 지역 예술단체를 차별한 거제시 문화예술과정에 공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9일 거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을 두고 공공조형물 분야의 전문가를 공개 모집 공고를 하지 않고 거제시가 임의로 지정했다며 비난했습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으로 문제를 제기한 거제시 의원과의 통화에서 거제시 문화예술과정에 민예총은 문화예술단체로 인정할 수 없다. 중학생들을 데리고 사업을 하는 단체라며 무시하고 또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계약으로 경남도와 창원시가 혈세 1,600억 원을 물어준 마산 로봇랜드 사태에 대한 경찰 수사가 비리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1년 만에 끝났습니다. 경남경찰청은 경남도가 고발한 전현직 로봇랜드 재단 직원과 민간 사업자 9명 중 재단 직원 1명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나머지 8명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이 직원이 로봇랜드 준공기일을 앞당기기 위해 경남도에 서류가 미비한 사실을 고의로 숨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쾌청한 봄 날씨를 보이다가도 기온도 들쑥날쑥, 비 소식도 너무 잦은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이죠. 지난주 많은 비로 전국의 어린이들을 아쉽게 했던 비 소식이 이번 주말에도 들립니다. 요즘 유행보다 따라가기 힘든 게 날씨가 아닌가 싶은데요. 경남의 자세한 날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 양세중 예보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이 더워지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또 쌀쌀해졌다고 느끼는 분들 많으십니다. 들쑥날쑥한 요즘 날씨, 평년보다 좀 기온이 낮은 건가요? 네, 지난 주말 비를 내린 저기압이 동쪽으로 통과한 후에 이번 주 초반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다소 강한 북동풍 바람까지 불며 부산과 울산, 경상남도에는 7일 낮부터 9일 아침까지 아침 최저 기온 6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 14에서 23도로 평년보다 2에서 7도 낮은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네, 체감상 더 춥다고 느낄 만큼 일교차가 큰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 주 중에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으며 그 고기압권 내 맑은 날씨에서 낮 중에는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나 해가 진 후에 지표가 식으면서 기온이 떨어져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부산과 울산, 경상남도에는 이러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10일까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내외로 오르겠으나 아침 기온이 7에서 15도로 예상되어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이나 공휴일마다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비 소식이 예보되어 있나요? 네, 지난 주말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왔었는데요. 이번 주말에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11일 밤부터 12일 오후까지 부산과 울산, 경상남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다소 많은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11일 밤부터 12일 오전 사이 부산과 경남 남해안, 지리산을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20mm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해상에도 높은 물결이 일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의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어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지방기상청 양세중 예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창원해양경찰서가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선박과 해양시설 등에서 오염물질을 해양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횟수 제한 없이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 방법은 119로 전화 신고하거나 창원해양경찰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앞으로 부산시민공원에서 소형 그늘막 텐트를 설치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부산시와 협의를 거쳐 오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야리아 잔디광장을 제외한 부산시민공원 전 구역에 소형 그늘막 텐트 설치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그늘막 텐트는 4인 기준 사용할 수 있는 소형으로 로프와 팩, 폴대 등 고정시설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텐트 2면은 상시 개방해야 하고 취사와 불을 피우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거창군이 오는 15일까지 2024년 귀농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귀농과 기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촌에서 거주하며 일자리와 생활 등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민과 교류, 영농체험 등이 진행됩니다. 총 4명을 선발하며 숙박을 포함해 프로그램이 무료로 지원되고 매달 26만 원의 연수비도 지급합니다. 참가 신청은 대한민국 귀농 기촌 대표 포털 그린대로에서 하면 됩니다. 부산시가 골프와 접목한 부산형 워케이션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13일 해운대 비치CC에서 세계적인 프로골퍼 박인비와 유소연 선수를 초청해 티칭데이를 개최합니다. 이날 티칭데이에는 수도권 소재 4개 기업 임직원과 지역연합체 등 130명이 함께 라운딩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 부산시는 유소연 선수를 부산형 워케이션 홍보대사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일과 휴양, 스포츠를 통한 기업 네트워킹 확대를 통해 사람이 몰리고 비즈니스 중심의 부산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